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 총질 당대표라는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어서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국 설치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 국면을 치달아가던 정부와 경찰 간 갈등이 경찰 측이 30일로 예정됐던 전국 경찰회의를 전격 취소함으로써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 모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그 대통령의 사적 메시지가 공개돼서 정치권의 일파만파를 지금 불러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은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도 말 안 해도 대충은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네네. 아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이게 지금 문제의 표현 아닙니까? 네네. 이게 윤심의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그런 것들이 보였고, 그동안 이제 대선으로 쭉 가고 대선이 끝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대표가 목리도 많이 부리고, 입당할 때부터 목리 뿌리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했죠.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윤 대통령이 생각보다 이준석 대표한테 굉장히 존칭을 쓰고, 그러더라고요. 이 대표님 어떠십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비율을 맞추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정치를 잘 모르니까, 여기도 정치를 잘 모르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선출된 당대표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이제 좋은 말로 잘 됐지만, 속으로는 이제 사실 어려울 때마다 튕기 나가고, 그냥 삐딱한 얘기하고, 간주라고 막 그랬죠.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홍준표 씨가 오늘 이제 하나 한 게, 대통령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아주 딱 옹호고 나섰어요. 그게 이제 사람이니까 불편했을 수 있다. 이걸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보냈는데, 기본적으로 이 메시지가 이제 재밌는 게 보면, 이게 이제 26일 날 본회의가 열렸는데, 이게 지금 이제 언론에 포착돼 가지고 보도된 건 5시가 넘어서 됐어요. 그리고 본회의 열린 거는 이제 4시께 열렸는데, 요 문자는 보면은 11시 30분에 이제 하나 보냈어요. 위에 또 있어요. 대통령이 보낸 여러 개 있는데, 공개된 거는 11시 30분에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 11시 40분에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게 있죠. 이제 우리 당도 잘하네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이제 여기 있는데, 또 눈에 띄는 거는 금붕어 모양 이모티콘 같은 게 하나 딱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금붕어 꼬리가 이렇게 손가락 올라와 있어요. 좋다, 그런 뜻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는 권성동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제 쓰고 있는 문자는 밑에 꼬리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강기훈과 함께 이렇게 딱 그러니까요. 쓰다가 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공개됐는데, 이것이 이제 드러난 진위와 또 이제 정치적 파장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정치 흐름에서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이준석 징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왈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윤심이 손절을 했다, 이런 분석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들도 이제 이 방송에서 그때 사정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수행하려면은 국회 이제 지원과 이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 자체가 사실은 이제 100여 석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야대죠. 야대 속에서 국회가 이제 잘 싸워줘야 되는데, 당대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별로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당에 관한 어떤 이슈들, 또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내각 인사나 이런 것들을 이준석 대표하고 별로 소통 안 한다고 돼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사실은 당연히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돼가지고 국정을 입법, 행정 이렇게 다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미 사실은 윤심은 이제 손절이었던 건데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포커페이스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랬죠. 그래서 뭐 당무에 일일이 또 여의도 정치를 상대적으로 모르기도 하고 또 당무에까지 대통령의 간섭을 이제 안 하고 싶었는지 했는지 그건 아직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안 하는 것처럼 이제 한 건데 오늘 문자를 보니까 이제 이번에 문자를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당선 이후로는 말은 조심을 했지만 자기 정치 쪽으로 너무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기울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당 입당 과정에서 그 후에 경선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사람이라든가 동지라는 의식을 갖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심정적으로. 뭐랄까 미스터리랄까 이런 것은 지금 이 사안이 공개되면서 그것을 언론에 노출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뒤에 사과는 했습니다만 자기네 부주의라고 실수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실수냐 아니면 의도적 노출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 바로 그때 무슨 했으면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문자가 왔다 갔다 한 것을 왜 오후에 한 너댓 시간 지나서 그걸 또 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기자단 카메라가 그걸 다 응시하고 있는 것은 철학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선 중진은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원내 대표 겸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직무대행 엄청난 권력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여야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열린 거 아니에요. 그 오후 4시 13분에 지금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그렇죠. 이때는 모든 카메라들이 마운트 렌즈를 달고 사실은 핵심 인물 특히 권성동 씨 같은 경우는 뭐 하냐 다 찍고 있는 거예요. 뭐 조라도 찍고 뭐 옆으로 누가 뭐 얘기를 해도 찍고 이러는데 거기 가서 사실은 이제 이 오전 그러니까 11시 55분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모티콘 붕어 이모티콘 보낸 게 그게 오후 1시 39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벌써 4시 5시 정도니까 이게 한 4시간 정도 시차가 나는 거죠. 그때 다시 이걸 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측통들은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노회한 어떤 정치 기법으로서 일부러 노출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정도는 다 알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노출한다는 게.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런 노출건으로 인해서 화제라든가 뭐 이슈가 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많고 항상 거기서 사고 나죠. 지난번에 뭐 이거 휴대폰 노출 국회나 이런 뭐 청문회 이런 데서 휴대폰 노출돼 가지고 뭐 큰 특종들 많이 나오죠, 사실은. 음란 방송 보다가 걸리는 의원도 있고 과거에 김무성 그 KY 라인이 갖고 김무성 유승민 라인 정윤회 문건 배우가 그렇게 해갖고 KY 라인 추미애도 장관석에 앉아가지고 그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보고서 또 일부러 그건 일부러 한 거죠. 일부러 다 사실은 이게 일부러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이제 많은데 특히 이제 그 원내 수석 송은석 의원이 이제 6일 전에 지금 문자 노출 경계령을 이제 내린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단톡방에다가 지금 이제 안 된다. 지금 이제 국회가 다시 열리면은 뭐 사진 엄청나게 찍을 거다. 그렇죠. 본회의에서 사소한 일들도 자칫 큰 그 뉴스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뭐 다 해놓고 했는데도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이제 올렸는데 이거는 이제 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일단 그대로 뭐 있는 그대로 자기 실수고 뭐 예를 들어 불찰로 이제 이걸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그 내가 진짜 실세다. 내가 대통령 이렇게 이제 바로 주고받는 사람이야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 하나. 뭐 장제원하고도 사실 누가 실세냐 계속 실세 싸움을 싸움이 있으니까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이제 권성동 씨는 사고다 이게 사고다 그래서 사고기 때문에 내가 임시 이제 대표를 맡는다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사실은 당권을 장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대통령 자체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고 최대한 예우를 했죠. 그동안 이준석이 뭐 어디 튀어가고 도망갈 때마다 뭐 지방에 내려가서 울산에 그렇죠. 가서 뭐 횟집에서 만나서 껴안고 서울에서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사실은 이준석 자체를 쫓아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탄핵을 시키려고 했었죠. 근데 그때 그때도 가서 또 껴안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사실은 끌고는 왔지만 이준석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다는 거. 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박사님하고 방송에서 여러 번 했어요. 왜냐면은 이준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똑똑하고 젊은 나이에 훌륭한 인물이긴 하나, 좀 그 젊은 그 이준석을 사실은 당원들이 그 당대표로 뽑아준 거는 국민의힘 당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이준석이 계속 한 거는 뭐 무슨 저 책 사가 줄 수 있는 뭐 보따리가 있다든지 그걸 풀면은 뭐 다 뭐 계책이 나온다든지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작은 어떤 수법에 이제 이렇게 매달린 모습. 그 다음에 기존의 정치공학들. 구태 정치, 노회한 정치. 구태 정치. 그런 것들을 너무 배워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당대표로 당원들이 뽑아줄 때는 새로운 정치를 하라고 뽑아줬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흐름도 보면 마치 뭐 땡깡 부리고 뭐 도장 들고 나르시아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보면은 사실은 그 정권을 잡고 이 나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뭐 민생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민생도 민생이지만 국가의 근본 시스템이 지금 흔들리잖아요. 그럼 이 국가를 어떻게 바로 세우고 반석 위에 올려서 정말 초일류 선진 국가로 갈 것이냐 이런 담론을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뭐 버스킹하고 먹방하고 춤추고 막 돌아다니면 지금도 전국을 지금 휩쓸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사실은 지금 뭐 안철수, 장제원, 정진석, 배현진, 조수진 누구고 척이 앉은 사람이 없어요 당내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이 단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택수가 없지 않습니까? 싸우고 투쟁하고 내 것을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당에 아마도 흐름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큰 그렇습니다. 정치는 없고 옛날에 김대중 씨나 뭐 김영삼 씨나 뭐 또 이럴 때는 큰 정치를 했잖아요. 큰 사실은. 정치가 근데 지금 여기 가서 뭐 자질구레한 하여튼 뭐 하여튼 정치 공학적인 거 구태 정치 이런 것들만 하니까 국민들도 지금 사실은 이준석을 별로 뭐 특히 보수 우리 시민들은 이준석 보기도 싫은 거 아니에요. 예, 대다수가 그렇게 지금 보고 그래서 있죠.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을 공감했고, 물론 이제 대통령의 속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 자체는 이제 문제는 있다 하겠지만, 그래서 권성동 씨는 이제 하여튼 이런 흐름 속에서 내가 대통령이 소통하고 있고, 또 이준석도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기 어렵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오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일부러 노출을 했는데 노출을 하고 보니까 또 상당히 이제 파장도 커지고 또 그 대통령이 포커페이스를 하고 그동안 대통령이 이준석한테 잘해주고 또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지난번에 또 그 당윤리위원회 같은 데 전혀 이제 거리를 둔 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쇼가 아니었냐 하는 비판에 직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가 오늘 뭐 아주 세게 어떻게 보면은 말은 점잖게 SNS에 올린 것 같지만 들이받은 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파장이 커지니까 권성동이 한참 늦게 이제 저녁에 이제 그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사과하고 그 글은 대통령의 어떤 진위가 아니고 세상에서 쓰는 표현. 그러니까 뭐 내부 총질 이런 게 언론도 많이 보도를 했으니까 이제 그걸 인용한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긴 했지만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일종의 정치 행위로 문자를 노출하는 텔레그램 문자를 노출하는 것으로 하나의 정치 행위를 이제 한 것인데 그게 과연 타당하고 정확하게 잘했는지 그런 비판이 이제 쏟아지는 거죠. 쏟아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은 이제 이게 딱 나오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도구육해서 양머리 걸어놓고 이제 소 팔고 개 판다고 개 팔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윤 대통령의 문자는 오해의 여지 없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이거는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자기를 뭐 이제 그렇게 디스했다는 거 배후에 또 자기를 쫓아내는 데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정면 치받은 거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뜻은 아니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면을 어떻게 보면은 나 오해 없다. 다 확실히 윤 대통령의 의중을 내가 명확히 이해했다. 이렇게 지금 치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 6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만은 6개월 징계가 끝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권당 내에서 대통령이 이런 의중을 표명을 했다면은 권도 중례랄까? 지금 권도 중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전국을 지금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네. 제주, 목포, 순천, 광주, 뭐 전주, 창원, 부산, 지금 울릉도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물론 또 거기에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그 증거인멸 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시간을 좀 타이밍을 보는 건지 아직 구체적인 지금 수사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 결과가 나오면은 아마 지도체제 문제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당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무혐의다 하면은 이제 완전히 또 상황은 바뀌어집니다만요. 지금 이제 경찰 수사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달려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다음 지도 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권한 대행 체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직무대행 직무대행.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빨리 이제 그 전당대회를 열게 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 전당대회에서 또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될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권성동 씨가 이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그 메시지 내지는 문자 휴대폰을 보여주는 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김기현하고 안철수 씨의 그 어떤 입지가 더 좋아졌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이것도 사실은 나름대로 이제 권성동 씨는 계산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권성동 씨가 너무 이제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거로 계속 사고 치고 권성동 리스크란 말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그 금수완박 때도 뭐 덜컥 가서 합의해 주고 합의하고 그다음에 구급 저 청와대 공무원 그 발언 얼마나 파문이 일었습니까? 이것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삼진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웃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의견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것 같고요. 책임론이 많이 일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이제 워낙 또 이제 이 관계가 가까우니까 또 여기서 잘 또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자기가 또 다음에 이제 그 당권과 관련해서 또 계속 이제 도전하지 않을까 그런 뭐 얘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권성동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과연 책임을 지고 뭐 물러나느냐 문제가 있는데 당 일각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안철수 또 장제원 이 팀들은 아직은 이 전당대회를 치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당내 우선 장제원이가 당대표 나갈 건 아니고 안철수가 말하자면은 안장연대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아직은 당내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고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빨리 지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계속 펴고는 있습니다. 본인이 제일 준비가 잘 됐죠. 예, 잘 돼 있죠. 원내대표까지 했고. 27일 그러니까 오늘 또 그 세미래라는 자기 뭐 정책 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 모임. 거기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초청해갖고 또 특강까지 했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뭐 여러분들 초청해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지도체제 문제를 재정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당장은 좀 어렵고 역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그것이 하나의 촉발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경찰 수사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조언한 게 일단은 이제 경찰 수사에 집중해가지고 당신의 그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 혐의들을 잘 벗어나라 했는데 이제 계속 정치행위를 이준석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문자 끝에 나온 강기훈이가 누구냐? 강기훈이나 누구냐 이게 이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강기훈은
그 자유의 새벽당을 창당한 그 우파 젊은이들이 만든 우파 정당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박결이라는 유튜브에 자주 나왔던 그런 젊은이도 있고요.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그 보수 성향의 이제 청년 정당을 만드는 거죠.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정치인인데 이 친구가 보니까 그 21대 총선에서 이제 비례대표를 이제 자기 당에서는 받았는데 이제 낙선된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청와대에 그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여기하고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그 권성동 이제 그 원내대표가 아주 가깝다는, 가깝다는 거예요. 대선 때도 뭐 청년 정책 그런 걸 자문해주고 조언해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청년 정치를 시도를 했다가 뭐 좌절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유망한 그런 정치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흐름으로 이제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불신을 담은 메시지가 공개되고 끝에는 강기훈 이름이랑 하나 딱 써놓고 대안까지도 이미 대체제가 나오고 그 흐름으로 보면 완전히 이거는 작심하고 이제 그 노출했다 이런 해석도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20대 표심을 끌어와서 이제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기여했다고 본인도 주장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일부에서 또 그렇게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20대의 지지라는 거는요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로 상징은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운 정치인, 젊은 정치인 또 뭐 하버드도 나오고 또 뭐 대학 졸업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전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길을 과거를 나오고 이런 사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있었죠. 사실 있었는데 들어와서 보여준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행동은 사실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저도 뭐 평생 이제 언론계에서 이제 뭐 정치, 사회, 경제 현상을 들여다봤는데 20대의 표심은요 젊은 사람을 무조건 끌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와 그런 걸 통한 소통과 그들과의 공감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윤 대통령은 사실 이제 지금 20대 인기가 좀 떨어진 거는 권성동 씨나 우리 장제원 씨나 이런 사람이 그 사람 젊은 사람들과 별로 공감하는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젊은 사람하고도 공감도 못하고 또 나이 드신 보수 우파 쪽하고도 별로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실질적으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사실. 뭔가 그렇게 조금 믿음이 안 가고 금수환 왜 그렇게 교만하게 해가지고. 나서는지 그런 느낌들을 준단 말이에요. 장제원도 뭐 자기 지지 모임 뭐 1,000몇 명을 모아가지고 그냥 뭐 이 관광버스 타고 여행을 가지 않나. 사실은 실력자이고 권력을 핵심에 있을수록 조용히 이제 사실은 겸손한 모습 보여야 되는데 새를 과시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같은 분은 아주 조용히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사실은 실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게 조용히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권성동 씨나 장제원 씨가 사실은 그 정도의 권력과 그 정도의 권위를 사실 충분히 이제 그 수용해서 잘 거기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건 휴대폰 다 보는 데서 까고 말해서 그래 놓고 뭐 사과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한참 지나서 언론이 충분히 보도될 한 막 8시간, 9시간 지난 뒤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 거거든요. 충분히 보도 효과를 노리고 자기는 이제 이걸 한 거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미숙한 게 보이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계속 자기가 청년을 지지를 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당이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 지금 제가 여러 청년들 만나보면요. 지금 20대는 어쩌면 가장 똑똑한 제너레이션일 수 있어요. 그렇죠. 공부도 많이 했고 부모들이 그냥 뭐 해외 연수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영어도 잘하고 뭐 코딩도 뭐 컴퓨터 코딩도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40대나 이런 친구들은 뭐 정교육 교육 같은 걸 받고 이래서 약간 사상 편향을 보이는데 이 20대들이야말로 객관적이고 사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때문에 20대 지지가 있는 게 아니고
20대가 공감하고 공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책과 또는 그 메시지가 나올 때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은 대통령도 지금 뭐 계속 그 저 20대 떨어질까봐 사실은 이준석이 앞에 가서 계속 말도 너무 잘하고 또 그렇죠. 뭐 간섭도 안 하다가 이 내심이 들킨 거 아니에요, 사실 이번에. 속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냥 뭐 이런 거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하고 대통령대로 가고 그럼 당은 당대로 그게 스포트 해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또 앞으로 뭐 전당대회 같은 거 하면 당 대표도 있겠지만 또 당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직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발탁하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은 하는데 강기훈은 이제 아직 검증되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어떤 인물인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이번 이 소동 속에 아주 부각이 된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대다수 분석가들은 이준석을 대체하기 위한 말하자면 20, 30대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 뭐 권성동 또 이준석 이런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출범을 못했던 민들레 모임이 8월 초에 출범을 합니다. 본인들은 뭐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데 지금 60에서 70명이 이미 가입 원서를 낸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윤핵관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지도체제 개편이라든가 당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 혁신 시나리오랄까 스케줄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민들레 모임이 아무리 공부 모임이라 정치권에서 무슨 공부 모임이 있습니까? 결국은 앞으로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한 하나의 사전 작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어차피 이준석 대표가 뭐 6개월 지난다고 해서 다시 컴백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고 어느 시점에 이 당대표 새로운 지도체제의 구축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그 밑그림은 그려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친정체제 구축이라 할까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지금 행정부가 잘 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에 이제 그 후원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이제 검찰 우리 저 경찰들이 어떻게 보면 경찰의 난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있었을 때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하나하나가 사실은 독립된 또 입법기관이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뭐 성명도 내주고 받쳐줘야 되고 나중에 또 뭐 이렇게 저 입법이나 법률 쪽으로도 거기서 이제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실은 당과 그 정부의 협의가 긴밀하게 돼야 되고 안 된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있으면서 그걸 잘했어야 돼요, 사실은. 되고 난 뒤에는 전에는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정권을 창출하고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그럼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실은 이제 국가적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젠다, 윤석열 정부의 어젠다를 만들고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된 거죠, 사실. 그 자체가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수든 의도적이든 그런 그 노출된 메시지로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분명히 드러났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국민의힘도 이제 완전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윤석열 친정체제 구축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 대표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뭐 하는 것도 좋고 아까 양도구육하고 뭐 여러 가지 내놨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 복귀하려 그러면 그런 작은 정치적인 기법이나 이런 거에 매달리기보다는 젊은이답게 정말 이 시대의 젊은 청년도 아니죠, 이준석 씨는. 젊은 사람이 보기에 꼭 필요한 어떤 정치적 어떤 뭐 의제가 뭔지 아젠다를 그걸 의제를 발굴하고 던져가지고 그걸 던지고 그걸 이슈로 삼아서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해야 하는데 자기 정치가 뭐 막 메시지 정치 전쟁하고 공학적인 그런 건 우리 국민은 그거 원하는 식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저는.